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올해로 넘어왔던 종목들은 이제 배당금과 기준일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와 주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과세로 배당을 받는 종목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3종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반기 배당주부터 시작합니다. 반기 배당주들 중에서 아직 배당 기준일이 지나가지 않은 종목이 총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6개 중에서는 SK가스가 3월 21일에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으로 6,000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3월 27일에 보유를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는 종목이 3개가 있던데 한솔재지는 300원, LG유플러스는 400원, 그리고 SKD&D도 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크레버스와 SK는 28일에 보유를 하면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크레버스는 1,000원이고 SK는 5,50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률을 보면 6종목 중에서는 크레버스가 9.7%로 배당률이 가장 높고 SKD&D도 7.3%로 배당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해볼 만한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요. 이런 배당률도 투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종목의 최근 3년간 배당금을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배당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종목만 말씀을 드려볼 텐데 SK는 24년 배당금이 7,000원이니까 23년 대비 2,00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SKD&D는 200원이 줄었고 크레버스는 500원이 줄었던데 24년에는 두 종목이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 포진되어 있는 기말 배당주, 즉 1년의 배당금을 한 번만 지급하는 종목들입니다. 기말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배당 기준일이 가장 빠른 종목이 다올투자증권이더라고요. 다음 주인 3월 13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으로 150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아와 HS에드는 17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기아는 6,500원, HS에드는 55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보유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 4개가 있거든요. 이노션은 950원, 삼성화재는 19,000원을 지급하고요. LG는 3,100원, 그리고 대신증권은 1,200원을 24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7종목 중에 HS에드와 대신증권은 배당률이 7%가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률이 꽤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아도 배당률이 6.7%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는 종목 중에서는 배당률이 꽤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7종목의 3년간 배당금을 살펴보니까 기아와 HS에드 그리고 삼성화재는 3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늘려주고 있던데 기아는 22년에 3,500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24년에는 6,500원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고 그리고 HS에드도 400원이었던 배당금이 550원으로 15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13,800원이었던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면서 이제 19,000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주는 종목들을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노션은 23년 배당금보다 약 200원 감소했으니까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카드 3월 25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말 배당금은 2,800원입니다. 그리고 26일에는 4종목이 있거든요. DB손해보험은 6,800원, 교보증권은 500원, 세아베스틸지주는 1,200원을 배당하고요. 포스코스틸리온은 2,160원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업은행은 1,065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24년 배당금으로 250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과 교보증권은 배당률이 7%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률이 꽤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카드나 기업은행도 배당률이 6% 후반이니까요.
역시나 전통적인 고배당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배당금을 보면 빨간색 글씨 종목들이 많죠. 3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은 22년에 4,600원이었거든요. 6,800원으로 2,200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교보증권도 200원이었던 배당금은 500원으로 늘어나면서 3년 만에 거의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배당금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던데 875원에서 2160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도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져서 우리도 슈드 같은 그런 고배당 ETF가 탄생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는 배당금이 23년보다 300원이 더 늘어났고 미래에셋증권은 100원 더 늘어났으니까요. 내년의 배당금도 24년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종목들도 모두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이거든요. 이틀 전인 3월 27일에 보유를 하면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광주신세계는 2,200원, 다우기술은 1,400원, 한솔로지스틱스는 150원, 그리고 한국엔컴퍼니는 790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그룹 삼형제인 동국CM은 500원, 동국홀딩스는 400원, 동국제강은 300원으로 100원 차이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광주신세계와 동국CM은 배당률이 7%가 넘더라고요. 역시나 고배당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7종목 중에서는 여기 3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다우기술, 한솔로지스틱스, 한국엔컴퍼니가 배당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다우기술은 22년보다 배당금이 2배 넘게 늘어났고요. 한솔과 한국엔컴퍼니도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CM은 23년보다 배당금이 무려 5배가 더 늘어났던데요. 그렇지만 동국CM과 동국제강은 23년에 인적 분할로 분할 상장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앞으로도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국홀딩스는 24년 배당금이 23년보다 200원이 감소했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27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들입니다. 롯데쇼핑은 3,800원이고요. 롯데지주는 1,200원, 그리고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2,000원을 배당하고요. NH투자증권은 950원이고 한세이에스24홀딩스는 배당금으로 25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5종목 중에서는 한국타이어와 NH투자증권이 3년 연속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타이어는 22년에 800원이었던 배당금이 2,000원으로 늘어났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었고, NH투자증권도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주식 소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투자를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롯데지주는 23년 배당금이 1,500원이었는데 이번에 1,200원이니까요. 전년보다 배당금이 300원 줄어서 지급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종목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SK네트웍스는 28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기말 배당금은 220원입니다. 그리고 코리안리와 지역난방공사는 31일에 보유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코리안리는 515원, 지역난방공사는 3,879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유수홀딩스는 350원, 현대홈쇼핑은 2,800원을 24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두 종목은 배당 기준일이 4월 3일이니까요. 이틀 전인 4월 1일에 보유를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종목 중에서는 SK네트웍스와 코리안리가 배당 성장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SK네트웍스는 120원이었던 배당금이 220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었고 코리안리도 22년 대비 배당금은 약 6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는 이번에 큰 폭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23년과 22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배당을 줬다 주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은 배당주로서 믿고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은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는 종목들입니다.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고 그걸 기반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비과세, 즉 세금 15.4%를 떼지 않고 배당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배당금이 약 15% 정도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이렇게 비과세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거든요. 금융소득이 많아서 건보료나 종합소득세로 머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배당 기준일이 3월인 종목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배당률이 조금 높은 종목은 3개가 있었는데 HL홀딩스, Y솔, 대덕이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었고요. 모두 3월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이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배당금을 체크를 해보니까 Y솔과 대덕은 24년에 배당금이 늘어났더라고요. Y솔은 250원에서 500원으로 2배가 늘어났고, 대덕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약 20%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HL홀딩스는 3년 연속 2,000원으로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판단하실 분들은 없다고 믿고 있고요. 전후 좌우를 잘 살피시고 나서 투자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3월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